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2024년 2회 기출문제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물에는 녹지 않고 이황화탄소에 녹는 물질이고요. 연소, 산소와 반응했을 때 오산화인이라는 P2O5가 생성되는 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해당 물질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써야 하는데 지금 일단 여기에서 물어보는 물질 자체는 물에 녹지 않는 거니까 물에 녹지 않으면서 이황화탄소에 녹는 것은 5황화린이나 7황화린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화린 중에서 P4S3인 3황화린, P2S5에 해당하는 5황화린, P4S7에 해당하는 7황화린이 있는데 이 중에서 3황화린은 물하고도 녹지 않는데 이제 반응도 안 하고 이제 CS2에도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5황화린이나 7황화린은 물에도 녹으면서 물과 반응도 해서 황화수소나 인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황화탄소에도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인은 이제 이황화탄소에 녹는다는 것은 맞는데 이제 여기에서 물에 녹는 성질 때문에 황화인은 이 문제에서 설명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물질은 황린입니다. 황린. 황린은 물에는 안 녹고 이황화탄소에 녹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황린과 P4죠. 삼류위험물에 해당하는 P4와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되는 것은 기체는 포스핀입니다. PH3 포스핀이고 반응식이 우리 교재에 나오기는 하지만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번에서 여기 가에서 생성된 PH3가 연소했을 때의 반응식을 쓰는데 P가 있기 때문에 P가 5랑 만나서 P2O5 그리고 H가 있으니까 H가 5랑 만나서 H2O라는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미정계수법을 하면 2, 4, 1, 3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해설에는 다른 반응식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핀의 연소 반응식 이렇게 2, 4, 1, 3으로 계속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고 해당 물질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바닥 면적을 쓰시오. 자, 삼류위험물이고요. 위험 등급은 1등급, 지정 수량 20kg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위험물 중에서 위험 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것, 사료위험물 중에서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까지 되니까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고 위험 등급은 1등급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위험물의 지정 수량 10분의 1 초과할 때 혼재하는 것입니다. 혼재는 이동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1m 간격을 두고 저장하는 경우 6가지가 있으니까 이 경우도 혼재와 비슷한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부할 때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10분의 1 초과일 때, 즉 4, 2, 3, 5, 2, 4, 6 하나를 지켜서 혼재할 수 있지만 10분의 1 이하일 때는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도 기준을 봐야 됩니다. 10분의 1 이하일 때는 4, 2, 3, 5, 2, 4, 6 하나를 쓰지 않는다. 10분의 1 초과일 때만 사용합니다. 1류 위험물은 6류랑만 가능하기 때문에 2류, 3류, 4류, 5류에 대해서는 불가하고요. 3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4류랑만 가능하기 때문에 1류, 2류, 5류, 6류에 대해서는 혼재가 불가능합니다. 6류 위험물은 1류랑만 혼재할 수 있어서 2, 3, 4, 5류는 혼재 불가합니다. 자, 답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제2류 위험물, 또 제3류 위험물 이런 식으로 아예 채점관들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고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이런 문제 실수나 채점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원통형 탱크의 각 변의 길이가
이렇게 숫자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기출문제 많았지만 이번에는 단위를 가지고 헷갈리게끔 만든 문제입니다. 자, 보통은 여기를 미터를 많이 냅니다. 근데 지금 60cm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0.6m, 2.5m, 0.3m, 0.3m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가번의 경우에는 파이 r 제곱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를 하기 때문에 자, 계산식에 대입하면 파이 곱하기 0.6의 제곱은 2.5 더하기 3분의 0.3 더하기 0.3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인 3.053이라서 반올림하면 3.05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나번에 대해서는 파이 r 제곱에 L이 되는데 파이 곱하기 0.6 제곱에 높이에 해당하는 2.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2.827이 돼서 반올림을 하면 2.83 세제곱미터로 완성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세제곱미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시된 단위를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이런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바꾸는 식으로도 내겠지만 세제곱미터에서 리터로 바꾸는 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나온 값을 리터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입니다. 라는 것을 추가해서 몇 리터라고 답을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단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전기 제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접지, 공기이온화, 상대 습도 70% 이상입니다. 자, 정전기라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고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고 딱 멈춰 있는 상태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만나고 싶어 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만나고 싶어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정지해 있던 전기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면 정전기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접지라는 것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정전기들이 타고 갈 수 있는 도선을, 전선 같은 것을 땅에 묻어서 아예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방법이고, 공기라는 것은 N2와 O2가 대부분인 그런 혼합되어 있는 기체인데 이 기체가 전기적인 성질이 없는 무극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를 띠도록 순간적으로 만들면 전기가 흐를 수 있겠고, 또 건조할 때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습도를 높게 유지를 하는데 이때 그 습도는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가 있는데 위험물에서 얘기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숫자는 70% 이상 빈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피리디는 사류 위험물에 대한 물질이고요. 화학식은 C가 5개, H가 5개 있는 N입니다. 자, C가 5개 있다는 건 6개 있는 육각형 같이 생긴 것에서 하나 자리를 뺀 모양으로 구조식이 됩니다. 자, 육각형의 제일 끝부분을, 제일 윗부분을 N으로 써주시면 이 각 꼭지점 하나하나가 탄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C가 5개, H가 5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씩을 그리게 되면 벤젠고리와 같은 그런 공명구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조식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피리딘의 구조식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육각형으로 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빈칸을 두고 N을 쓴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씩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증기비중은 항상 29분의 분자량 C가 5개, H 5개, N이 있다면 이 분자량을 계산해서 구하는 것이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12 곱하기 5 플러스 1 곱하기 5 플러스 14를 하게 되면 자릿수가 2.7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반올림을 했을 때 2.72가 되고 증기비중의 단위는 없습니다. 자, 단위를 안 써야 되는 것. 단위를 안 쓰면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이하게 단위를 쓰면 오히려 감점이 되는 증기비중, 그리고 위험도, 소요 단위도 나름 단위를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단위를 안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단위를 쓰지 않아야 한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입니다.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만든 것이고 아이오딘 폼, 요오드 포름 반응이에요. 옛날 이름으로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하는 제1석유류를 찾아봅시다. 1석유류라고 하면은 1,2휘메톨벤 그리고 수용성인 4시아피 요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프로필 알코올이니까 C가 3개 있는 상태의 알코올인데 C가 가운데 있고 OH가 있으면서 CH3가 여기에 2개 붙은 상태를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인데 C를 중심으로 CH3, CH3 이렇게 붙어 있고 나머지는 H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산화가 되면 H 2개가 빠져나가서 여기 있는 H가 빠져나가서 어떻게 바뀌느냐. CH3, CH3가 이렇게 되고 양 옆으로 오고 C와 O가 이중결합으로 하는 이 상태가 됩니다. 이 물질을 우리는 아세톤이라고 부르죠. 아세톤은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이죠. 아이오딘 폼 반응을 하는 물질이 아세톤, 메틸에틸 케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오드 포름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힌트를 주면서 나올 확률이 많으므로 아세톤, 메틸에틸 케톤, 아세트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는 특수인화물이죠. 자, 그리고 에탄올까지. 이렇게 4가지는 아이오딘 폼 반응을 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석유류 중에서 아이오딘 폼 반응을 하는 명칭은 아세톤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시성식은 CaI3인 상태가 아이오딘 포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오딘 포름 반응을 했을 때 아세틸기가 있는 것들이 이 물질과 만나게 되면 노란색 침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딘 포름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물질들이 있었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위험물에서 자주 나오는 반응 중에서 어떤 것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반응,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 있습니다.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라는 것은 질산이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노랗게 변하는 반응입니다. 질산은 육류 위험물이고요. 그래서 질산이 사람 몸과 같은 이런 단백질과 만났을 때 손이 노래지는 현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 반응은 위험물에서 아이오딘 포름 반응 그리고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기억해 주세요. 7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할 때, 취급할 때 보유공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에서의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공지를 많이, 적게 가지고 있으면 조금 하면 되는데 자, 10배 이하일 때 3m, 10배 초과일 때 5m를 합니다. 자, 아세톤의 경우에는 400L분의 400L라서 지정수량의 1배이고요. 사이아나수소는 400L분의 10만 리터라서 250배가 됩니다. 자, 툴루에는 15,000 나누기 비수용성이니까 200L가 되겠죠. 그래서 750배. 메탄올은 8,000에 나누기 400, 지정수량 400을 해서 20배. 클로로벤젠은 15,000에다가 나누기를 해서 비수용성이라서 1000을 하게 되면은 15배가 됩니다. 자, 지정수량의 1배의 경우에는 10배보다
적으니까 3m로 보시면 되겠고 250, 750, 20, 20배, 15배 전부 다 고유공지 5m 이상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거는 이상이 붙고 어떤 거는 이하가 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초과고 이런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유공지라는 것은 이제 폭발을 대비해서 만약에라도 폭발했을 때 주변에 물건이 없어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두지 않는 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멀면 멀수록 좋겠죠. 근데 한없이 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최소의 규정을 주는 거라서 이제 이상이라는 보유공지할 때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바닥 면적 같은 경우에는 넓으면 넓을수록 화재가 났을 때 불이 크게 난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이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커야 안전한 건지 작아야 안전한 건지 그런 걸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이상, 이하, 초과 이런 거 하실 때 기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소화설비의 능력 단위와 소요 단위 기준에 맞추어서 소화 전용 물통은 8리터에 0.3, 수조 플러스 물통 3개는 80리터에 1.5, 그리고 물통 6개짜리는 190리터에 2.5, 그 다음에 마른 모래 50리터에 0.5,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160리터에 1.0의 능력 단위를 가집니다. 자, 빈칸은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채울 수 있게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소요 단위에 대해서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는데 제조소와 취급소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 또 5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가 됩니다. 저장소는 150제곱미터, 75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가 됩니다.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제조소가 몇 소요 단위냐? 200 나누기 100이라서 2가 됩니다. 2소요 단위이고요. 자, 과산화수소 6,000이라면 6,000일 때 1소요 단위는 지정수량의 10을 곱한 만큼 1소요 단위가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육류위험물이기 때문에 300kg이고 여기에 10을 곱한 것이 1소요 단위에 해당하므로 계산을 할 때는 300 곱하기 10분의 6,000이 되겠죠. 그래서 2소요 단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요 단위로서는 2소요 단위, 2소요 단위가 되는데 소요 단위라는 말을 붙여주시거나 숫자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